인사 말씀. 영화 저도 뒷자리에 앉아서 영화를 보고 이렇게 멀리 조금 돌아서 오느라고 그래도 되게 많이 오늘 너무 추운 날이어서 추운 날이죠. 많이 와주실까 좀 내심 그래도 와주실 것 같았어요. 이 두 개 어떤 두 개 영화 이 영화와 임수정 씨 조합이라는 조합은 좀 추위를 이길 만큼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 영화 거의 상영된다고 임수정 씨가 이 영화 선택하셔서 함께한다는 얘기 들었었을 때 거의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신의 손에 가까운 수준의 그 네. 예매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거의 네. 바로 매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너무 기분 좋았었어요. 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정말 스크린에서 한번 꼭 보고 싶고 좀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심 가득한 그런 선정작이었는데 꼭 이 영화가 상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네마테크의 관계자분께 굉장히 진심 어리게 꼭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해서 다행히도 한국에서 이 영화가 상영이 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개봉을 극장에서 한 적이 없어서 뭐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비디오를 통해서 이 영화를 거의 접했고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파일로 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유는 다른 방법들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영화 상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네마테크.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볼 수 있게 임수정 씨가 골라주신 걸로 진짜 감사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화 88년도 영화. 네. 사실 저는 이렇게 더 오래된 영화 사실 많죠. 그렇죠. 고전 영화 특히 시네마테크에서는 참 잘 볼 수가 있는데 좋은 추천작들이 많아서 근데 왠지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는 않고 컬러라서 그런지 저도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 그렇게 좀 가깝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까 극장에서 바로 나오실 때 이제 전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눈이 되게 촉촉하게 사실 아마 이 다음에 이렇게 토크 자리가 있었으면 마음껏 펑펑 울지 못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그냥 이렇게 제가 영화가 이렇게 스크린에서 다시 봐도 참 되게 잘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배우들 연기며 뭐 일단 OST가 너무 좋잖아요. 네. 음악이 너무 좋고 또 그것보다도 또 제가 제 리버비니스라는 배우를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고 좀 안타깝게도 이제 더 이상 그의 연기를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짠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또 뭔가 이제 가족의 이야기고 또 한 소년의 어떤 성장 변화이기도 할 수도 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지만 시대적 배경을 떠나서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감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하나의 영화의 엔딩이라기보다 여러 것들의 그 감정들이 동시에 오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엔딩을 진짜 좋아하는 엔딩 중에 하나인데 많은 영화들 중에서 이렇게 간결하고 또 그리고 사실 군더더기 없는 엔딩이 없는가 하면 동시에 야박하지 않은 엔딩이라는 생각도 하기도 해요. 감정적으로 모든 감정들 다 전달하는 동시에 하지만 질척거리지 않게끔 딱 마무리 짓는 이 엔딩에서 오히려 감정들을 관객들한테 막 강요한다기보다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혹은 이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것들이 다 고스란히 느껴져서 오히려 아까 막 정말 눈물 흘리면서 나가시는 분들도 저 봤기도 했는데 이 엔딩에 대한 그 마음은 또 어떠신지가 더 궁금해요. 저도 사실은 여기 이 영화에서도 그려지는 가족의 그 캐릭터들이 다 사실 굉장히 뭐라고 얘기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적거리지 않고 뭔가 쿨한 가족인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쿨한데 너무 나 쿨하지라고 하는 느낌은 아니라서 그렇죠. 그런 캐릭터들인데 그게 뭐랄까요? 고스란히 담겨서 함께 있을 때도 혹은 다툴 때도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도 그리고 또 이별할 때도 같은 방식을 이 가족은 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틀 안에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가족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각각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오히려 더 그래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그냥 차를 타고 이렇게 슉 가도 될 텐데 한 바퀴 차가 한 바퀴 돌잖아요. 돌잖아요.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게 이제 네. 그게 이렇게 정말 눈물 확확 흘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크크 이러면서 미소를 짓게 되고 또 거기 이제 배경 음악이 다시 이제 OST가 깔리는 네. 것이 엄마의 생일 파티 장면에서 맞아요. 이제 불렀던 불렀던 파티 때 불렀던 그 노래가 이제 흐르면서 울고 있지만 또 웃음이 나면서 또 뭔가 새로운 이별이지만 또 다른 새로운 시작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슬프지만 희망을 갖게 되는 그 묘한 그런 이중적인 감정을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약간 그 사람들의 움직임이라는 게 그 차의 움직임하고 되게 닮아있다고 생각했었던 게 리버 피닉스가 그 첫 키스를 할 때도 이렇게 다가가지가 않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 왜 그럴까요? 그건 그의 취향에서 아니면 감독님의 연출도 있었을 것 같고 그 어떤 동선 자체가 주는 이 사람들의 어떤 방식들을 통일성 있게 간다는 느낌 같은 것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엄마의 생일 파티 때도 이렇게 설거지를 하거나 요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뒤를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돌면서 춤을 춘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이 영화에서 뭔가 직진하는 사람들 같은 느낌보다 사실은 뒤에서 살짝씩 서로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느낌 같은 것들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닌 어떤 태도? 영화적인 태도 같은 것들이 배우들의 동선 혹은 아니면 영화 속에서 어떤 그 뭐 심지어 자동차의 동선까지도 비슷하게 닮아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배우로서 영화를 처음 만났을 때 봤을 때 사실은 가장 큰 거는 이제 리버 피닉스라는 배우를 처음 이 영화를 통해서 보고 너무 아름답죠. 아니 이럴 수가 죄송한데 저 잠깐 육성이 나와서 아니 이럴 수가 이 그의 이 눈빛은 뭐지 이 얼굴은 뭐지 이 목소리와 입술은 뭐지 이러다가 그 헤어결은 뭐지 막 이러다가 점점점 빠져드는데 아니 이런 연기는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니 이런 배우가 있었는데 내가 이제서야 사실 저는 이 영화를 작년 2015년도 가을에 처음 봤어요. 아 정말요. 그 전에 본 게 아니고 정말 행운이시네요. 그 최대한 더욱더 그러니까 사실 너무 어릴 때 봤었으면 이 영화에 대한 게 좀 퇴색될 수 있는데 아주 신선하게 리버 피닉스를 지금도 간직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네. 가끔 제가 주변에 이제 영화 지인분들 대표님들 이제 이렇게 제가 요즘 빠져 있는 배우예요 이러면서 제 이제 스마트폰에 화면에 이게 팬심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누군가를 그렇게 막 좋아한 적이 없거든요. 인터뷰하면서도 자주 대화를 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그 정도로 얘기했더니 뭐 이제서 막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해주실 정도로 근데 이제 연기가 자연스러운 연기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 그 뭔가 자유로운 영혼 그 뭔가 피에서부터 흐르는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력을 찾아봤더니 이게 웬걸 독특하죠. 독특하고 네. 히피의 부모님에서 자란 형제들이고 그의 형제들이 4명인가 3명인가 5명인데요. 네. 거기 이제 다 아티스트들이고요. 그렇죠. 호아킨 피닉스. 네, 호아킨 피닉스도 허라는 영화에서 호아킨 피닉스가 형제라는 것은 동생이잖아요. 네. 그죠? 그렇다는 것도 알게 됐고 심지어 호아킨 피닉스는 원래 본명이 리프예요. 여기서 입생 뭐 이런 네, 이름 리버고 부모님이 아이들을 다 이름을 자연의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그렇게 지었고 이제 그래서 이 분이 이제 리버 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고 그래서 그 뭔가 배우로서는 굉장히 조금 동경하고 뭔가 이렇게 갖고 싶은 그런 에너지, 어떤 영혼, 그런 어떤 생활 뭐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전율이 흘렀었던 것 같아요. 처음 맞아요. 알게 되고. 어쩌면 뭐 연기라는 것도 기술이고 배우라는 것도 직업이겠지만 그걸 뛰어넘는 어떤 이것들이 처음 시작될 때 에너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걸 더 이상 직업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걸 연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그냥 영화랑 바로 만나는 것 같은 그 자체인 것 같은 그 그 느낌. 자체가 이 영화에 담긴 네.
그런 게 사실 저는 제가 그런 느낌으로 연기를 저 자체를 담겼고 또 그게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영화 중에는 저는 이제 장화홍련이라는 그렇죠. 영화가 네. 저에겐 약간 그런 영화였었어요. 저도 그때는 당신은 인지를 못했지만 그게 제가 할 질문이었었는데 그게 장화홍련이었군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그대로 담겼고 또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봐주셨던 것 같고 지나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제가 봐도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미숙한 맞아요. 시절일 수도 있지만 그 시절이 아니면 절대 못 해낼 것 같은 순간들과 연기들이란 게 배우들한테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시간이 그랬지 않았을까 그래서 싶어요. 그게 그대로 고스란히 캐릭터로 영화에 담겼을 때 뭔가 시간이 한참 뒤에 봤을 때 아련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리버 피닉스가 70년생이니까 올해로 한 46? 만약에 살아 계셨다면 네. 어마어마한 연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들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네. 레버넌트 찍지 않았겠죠. 맞아 그래 그런 찾아보니까 정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비하인드 스토리보다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지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처음에 데뷔를 하기 시작했던 좋은 몇몇 작품이 있잖아요. 토탈 이클립스 같은 네, 작품. 그런 작품이 사실은 리버 피닉스가 처음에 맞아요. 캐스팅에 출연에 제의를 받았고 올라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 근데 그가 이제 안타깝게 이제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떠났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기회들이 이제 뭔가 좀 비슷하지만 다른 느낌. 맞아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뭔가 만약에 그 어린 시절로 비교를 하자면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 동물 특히나 이제 뭐 이런 그 맹수들의 새끼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다면 여기는 그냥 뭐 이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또 자연의 일부분 맞아요. 같기도 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무슨 새들 있잖아요. 멀리 날아다니면서 세상을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그런 새 새끼 같은 어린 새 같은 느낌이라고 얘기하는 게 낫겠군요. 어린 독수리 정도 하죠. 네. 새 새끼 죄송합니다. 그런 느낌이라서 두 사람은 굉장히 뭐 리오, 리버 뭐 이런 맞아요. 식의 어떤 이름적으로 좀 비슷한 느낌들도 있고 하지만 결국 아마 이들이 나이가 똑같이 들어서 여전히 생존해서 비슷하게 늙진 않았을 것 같은 굉장히 다른 또 배우의 커리어를 좀 보여줬을 것 같은 그랬을 느낌도 것 있고 같아요. 그렇지만 안타깝고 네. 참 안타깝더라고요. 참 안타깝고 동시에 그냥 어쩌면 이런 아름다움이라는 건 이 시기에 이렇게 박제되는 것이 더 그래서 아마 전설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다행히 더 이상하게 늙지 않아줘서 다행이고 생각도 사실은 저는 뭐 팬의 마음으로는 아주 이기적인 팬의 마음으로 좀 있기도 한데 근데 어떤 리버 피닉스의 어떤 점이 가장 이렇게 그 순간들이 제일 기억에 남으셨어요 이 영화는? 저는 그냥 그 자체가 다 너무 갑자기 너무 제가 굉장히 팬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냥 배우로서 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췄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일단 뭐 외모, 목소리, 눈빛, 표현력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제가 이제 궁금해서 참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그게 원래 팬심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건가 봐요. 네. 수정 씨 좋아하시는 분들도 다 지금 이미 다 그런 그랬었나 봐요.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이제 이렇게 영화 이제 인터뷰 지난 정말 몇십 년 전 거죠. 그쵸,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바이오그래피 다큐멘터리 같은 거 그런 거를 찾아봤는데 사실 다 알아듣지 못해요. 자막도 없고 그렇지만 그냥 이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엄청 작품에 몰입한 태도 그것이 자신의 첫 영화이고 사실은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어린 나이인데 고집스럽게 감독과 자기의 싸우고. 의견을 싸우고 배우들하고 또 동선을 많이 리허설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 캐릭터를 구축해 나가는 면이 있었다라는 주변의 얘기들을 듣고는 나는 저렇게 치열했던 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반성하기도 했었어요. 배우로서는 조금 더 싸워야 되겠다 현장에서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태도, 열정 그런 것들이 많이 배워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가장 좋았던 건 배우가
영화에 사실 몸을 막 다 던지는 것이 정말 보기 좋잖아요. 그것이 액션이 됐던 감정의 연기가 됐던 이렇게 악기를 직접 배우는 것이 됐던 몸을 움직이는 무용이나 뭐 이렇게 됐던 근데 모든 연주를 다 직접 준비해서 했다라는 것도 참 감동이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음악적으로 집안에서 또 뭐 배워왔었던 뭐 기타든 뭐 피아노든 기본기가 있기도 했었지만 특히나 이 영화 속에서는 본인 직접 연기를 연주를 다 해냈고 얘기를 들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마스터링 하는 순간에는 또 프로페셔널한 도움을 좀 받기는 했다고 하지만 뭐 연기를 그냥 누구 손 더 대요 뭐 어디 대요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는 정말 악기 연주 장면들도 얼마든지 대역뿐만 아니라 대역으로 해서 기가 막히게 이제 CG 작업을 해서 21세기 기술력이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저 때는 사실 뭐 이렇게 캠의 이제 무빙이라든지 이런 것만 봐도 직접 다 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도 그대로 담는 어떤 카메라의 시선도 참 좋은 것 같고. 근데 뭐 아주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리버 피닉스의 영화들을 뭐 몇 편 보지를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떤 배우들한테는 그냥 자기 인생 모든 것들이 다 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들이 있는 것 같고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가족들의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동해 다니고 그리고 정차하지 못하고 어쩌면 이 영화의 처음에 나오는 그 베토벤과 마돈나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리듬이라든지 법칙이라는 게 없이 그냥 살아왔었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하고 그 비슷하게 맞춰가고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고 외롭게 그냥 혼자 독주해야 됐던 그런 아이라서 그런 어떤 삶이라는 게 너무 자기하고는 그냥 동질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실제로 영화에서 나오는 이 여자친구 같은 경우도 본인이 그 당시에 사귀던 여자친구 맞아요. 네. 그래서 참 눈빛이 너무 진짜죠. 키스씬 같은 경우 좋네요 생각나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너무 저희가 그 시네마테크의 친구들이잖아요 지금 이거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린 친구 얘기를 하는 마음으로. 실제로 그 EP 부모님 밑에서 형제들이 그렇게 이제 많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자연과 가깝게 살아왔던 것도 또 이 캐릭터를 뭐 정말 현실감 있게 진짜처럼 이렇게 연기를 했던 배경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입장에서. 맞아요. 근데 혹시 관객분들이 제가 계속 수정 씨를 잡고 있어서 약간 궁금하신거나 조금 얘기 나눌 것들 있으면 같이 또 하면서 저도 사이사이에 또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질문 주시면 같이 얘기거리들을 좀 그렇게 하는 거 맞나요? 그래도 되나요? 네. 네, 오늘은 좀 특별히 좀 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디 쪽으로 할까요? 네, 저 여자분한테 갈까요? 마이크가 따로 가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보면서 뭐 중요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궁금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영화를 보다 보면 뭐 무거운 주제들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유머 코드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생 해리가 이렇게 막 귀엽게 양배추를 자르는 장면이라던가.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이렇게 의도된 유머 코드 말고, 그러니까 이제 냉전이 끝나고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가 된 상황에서 그 아빠나 엄마가 중간중간 그걸 비판하는 모습에서 약간 관객들이 저도 그렇고 같이 실소 터지듯 웃는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의도된 유머 코드인지 아니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엄청 구시대적인 상황이 돼버린 사회 상황에서 아이러니가 발생해서 웃음이 발생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 같이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마 60년대 어떤 것 같으세요? 뭐 60, 70년대의 그 어떤 방식으로 이 영화 속에 영화의 제목이 Running on Empty라는 제목이 원래 원제잖아요. 사실 이 영화의 제목 자체를 한국어로 굉장히 문화적으로 바꾸게 된 게 허공의 질주라는 표현인데 이 Running on Empty라는 이 말 자체가 영어로 보자면 사실 이제는 연료가 다 떨어져 나갈 때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 과정 같은 것들이고 이들에게서 어쩌면 이것의 제목의 주인공은 여기에 부모 세대들이라는 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들에게 있어서 본인들이 믿었었던 혹은 아니면 자기네들이 투쟁했었던 어떤 시대들에 대한 연료들이 사실 떨어져 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을 테고 그것은 본인이 하지만 그 마지막에 인사처럼 우린 그래도 열심히 했었어, 열심히 살아왔었어, 그 시대를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자신 시대에 그 열심히 살았던 것에 약간의 실수로 인해서 어떤 방식의 그 브랜드를 내 자식한테 주고 싶지는, 그럴 수는 더 이상 없다라는 생각에서 아이에게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끔 해줬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 속엔 그 반반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결국은 그들의 성공, 그들의 어떤 운동이, 그들의 정치적인 어떤 행동들이라는 것들이 100%의 성공으로 끝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냉소와 혹은 아니면 그 씁쓸함 같은 것들이 이 가족의 몰락, 어쩜 처음에는 몰락처럼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여줬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의 부모들은 결국은 그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서 싸웠었던,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서 싸웠던 그 시대를 거쳐왔었지만 너네들도 또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라라고 또 방식으로 그 아이를 통해서 또 힘내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까지 담고 있어서 뭐 말씀하셨던 부분대로 그것이 웃음과 실소를 불러일으키는 순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것이 감독의 아주 조롱은 아니라는 생각은 하는 거죠.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어려운데요. 이제 저는 그때 당시 이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88년도에 또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고, 지금 봐도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뭐라 그럴까요? 꼭 그 시대를 혹은 그때 어떤 사회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직접 겪지 않았어도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가족이라는 틀을 영화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이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뭐 크게, 근데 참 좋았던 거는 어떻게 보면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부모 세대들이 겪었던 상황, 그리고 그들이 실패를 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싸웠는데 실패를 함으로써 얻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정들을 무겁게 다룰 수도 있지만 그걸 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가볍게 이렇게 싹 접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공감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저는 되게 좋았었어요. 막 정말 그 자신의 가족을 가족 이상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을 가진 조직체, 막 유닛,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아주 예로 치자면 한 2살 때부터 동생 해리로 치자면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가 어떤 군대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군대 일원이 돼가지고 정말 빠르고 민첩하게 행동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어떤 조직보다도 굉장히 훌륭한 조직이죠. 네. 근데 사실 리버가 이 영화 속에서 그 피아노 치거나 혹은 아니면 그 외에 감정적인 순간들을 연기할 때 가지고 있는 호흡들과는 달리 이 정말 유닛의 일원이, 조직원의 일원이 됐을 때 움직이는 행동 같은 것들을 엄청 민첩한 그 속도감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단련돼 있느냐, 그렇죠. 그런 것이, 그리고 이 가족의 그 뭐랄까요, 응집력, 네. 호흡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 그렇죠. 참 이 두 아이들이 참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막 이상한 유머들을 하고 네, 있을 것 너무 같아요. 사랑스럽고. 네. 남동생 아마 그 시기에 홍콩 영화나 이런 것들 어디서 빗질하지 않았을까? 약간 성룡이나 아니면 이소룡 영화 같은 것들 TV에서 해주는 걸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막 이상한 본인도 알 수 없는 어떤 아시아권 언어를 막 쓰면서 이렇게 그 가라데 촉을 날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 그 시기의 문화적인 부분들 같은 것들에 고스란히 좀 들어왔었던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도 그 아이들의 천진함들을 또 막지는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 그들이 이름을 샘으로 불리든 뭐 누구로 불리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정수는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이 가족들 통해서 봤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네, 수줍게 이렇게 손을 이쪽으로 갈까요?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저는 이거 임수정 배우님이 추천하셨을 때 리버 피너츠 배우를 오래전부터 좋아하신 줄 알았는데 작년부터 좋아하시는. 네, 얼마 안 됐어요. 네, 듣고 이제 금사빠가 네, 나중에 얼마 뒤에 또 이런 자리가 생겼는데 막 그때는 제가 이 배우를 다른 배우를 추천해가지고 되게 놀랐거든요. 혹시 그 극중 그 리버 피너츠처럼 고등학교 때 그렇게 좋아했던 영화나 그런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제가 13년 전쯤에 임수정 배우님 처음 봐서 피아노 치는 대통령 그 시사회를 갔다가 로비에서 우연히 이렇게 앞에 이렇게 오시는 걸 봤는데 그때부터 팬이 됐거든요. 감사합니다. 머릿속에 이제 드라마를 항상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셔서 그때 처음 만났던 순간. 네, 그래서 네. 너무 13년 전. 네. 다시 볼 때에서 정말 너무 영광이고 가슴 떨려서 그러게 이 자리를 개 타시려면 보통 일은 아니셨을 것 같은데 지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저도 사실 제가 사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영화를 더 좋아하고 더 많이 봐요. 그때 너무 어릴 때부터 또 일을 하기도 했죠. 아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저는 이제 일은 사실은 20살 때부터 해서 그렇죠. 네. 그냥 보통의 10대로 저는 보냈어요. 음. 그랬는데 뭐 요즘 아이돌이나 어린 그런 배우들은 어린 친구, 일찍 네, 이렇게 그렇게 데뷔를 네.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좋아했던 영화는 뭐 헐리우드 영화, 홍콩 영화 좀 그래도 몇 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장만호 배우가 나왔던 천년일 같은. 네, 뭐 그런 작품이라든지 뭐 네, 몇 개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좋아하진 않았나 봐요. 말하자면 이렇게 덕질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막 가서 막 그때는 보다가 이렇게 적극적이진 네, 않았어요. 영어 능력도 막 향상되고 막 이러는 게 보통 덕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사랑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었고 그렇게 뭐 열광적으로 좋아했던 영화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후회할지도 모르겠다. 아, 그 영화였는데 이러면서. 18살 임수정은 뭐에 제일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저는 그때부터 배우를 준비해요. 하고 싶다, 배우가 되고 싶다 이거를 이제 막 꿈을 막 키우던 때였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크고 작은 조그만 연극들을 우연히 친구들하고 처음 보게 됐고 그러면서 무대라는 거, 연기라는 거, 배우의 존재 이런 거를 처음 느끼면서 꿈을 키워왔던 때여서 그냥 한참 그런 마음에 꿈을 향해 달려가던. 네, 달려가면서 방황도 많이 하고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또 얘기 해볼까요? 네, 저기 빨간. 네, 일단 제가 이런 말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떤 말 하시는 거예요? 선전포고를 하시는. 네, 임수정 배우님께 일단 태어나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리버가 죽은 것만큼 임수정 배우님 태어난 것이 더욱더 리버가 죽은 게 안타까운 만큼 네, 행복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그 자기가 배우가 되겠다고 했을 때 영향을 주었던 배우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게 비슷한 답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때는 이제 국내에도 사실 좋은 뭐 여배우 뭐 남자 선배님들 참 많이 계셨긴 했지만 네. 사실 제 10대 때 뭐 20대 초반 때도 홍콩 영화 참 아시아 지역에서는 홍콩 영화 많이 봤어요. 중국 배우들도 많이 친숙했고 주로 비디오로 보셨나요? 네, 저 정말 비디오 정말 무슨 응답하라 그 시리즈처럼 네. 그때 정말 비디오 저도 다 그걸 거쳤거든요. 테이프 같은 거 막 있고 막 비디오 테이프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장만옥 배우 참 좋아했었어요. 공리의 장만옥 배우 그렇게 여배우들을 좀 좋아해서 그들의 영화들을 좀 그래도 좋은 영화들 찾아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장만옥 배우의 이제 좀 더 어릴 때 젊을 때 연기도 좋았지만 오히려 저는 뭐 클린 같은 작품처럼 네, 네. 뒤에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신 다음에 했던 연기들도 참 좋아했었고 그랬어요. 장만옥 씨가 계속 연기를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슬픈, 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기도 하고.
그때 장만호객에서는 어떤 점이 가장 그렇게 또 좋으셨어요? 그녀의 글쎄 모습을. 모르겠어요. 우리가 딱히 좋은 거를 막 이렇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뭔가 그녀의 뭐 어떤 전체적인 뭐 느낌, 뭐 눈빛, 뭐 목소리, 뭐이 캐릭터 연기할 때 어떤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아 이런 식으로 배우를 좋아하는구나. 그냥 제가 설명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어떤 캐릭터가 점점 연기력 일단 기본적인 건 연기력이고 그런 면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배우를 볼 때는. 아까 뭐 리버 피닉스에게 이 영화가 그랬듯이 또 임수정 씨에게 장하옥년이 또 그런 영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아마 리버 피닉스가 살아서 이 영화를 다시 본다면 아 내가 어릴 때 저랬단 말이야 라고 생각되고 신기한 어떤 장면들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 다시 가끔 본인의 영화 보실 때도 있으세요? 참 안 보는데 몇 년 전에 한번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봤었네요. 네. 네. 그 장학년을 다시 보면 아 내가 어떻게 저때 저런 연기를 했었지? 너무 잘했어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내가 봐도 다시 봐도 참 좋다라고 생각됐었던 어떤 장면 같은 것들이 사실 있어요? 다시 봐도 잘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제가 몇 년 전에 장학년 우연히 혼자 집에서 좀 봤어요. 좀 되게 혼자 집에서 볼 영화 아닌데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서 저는 그 장면을 이제 빨리 돌리고 무서운 영화를 못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참 안타깝게도 대본도 시나리오도 이렇게 놓고 보시는지 못 봐요. 잘 못 볼 정도로. 근데 이제 연기적인 부분은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거보다는 그냥 그때 제가 그 캐릭터로 임했을 때 얼굴에서 나오는 느낌? 아 내가 진짜 저 때는 정말 폐쇄적이었구나. 진짜 어두웠구나. 진짜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구나. 혹은 뭔가 너무 그럴듯하게 제의식 정도의 뭐 그런 무거운 건 아니지만 뭐 죄책감이라든지 그냥 그 캐릭터가 가졌던 감정을 저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고 아마 그런 저의 실제적인 제가 배우로서 그때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그 영화에서 오디션으로 주역을 이렇게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한참 뒤에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 얼굴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때는 훨씬 더 예뻤고 젊었고 뭐 이러긴 한데 그걸 떠나서 지금은 없어져 버린 그 감정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되게 이상했었어요. 그때 이런 걸 보고. 어느 쪽이 더 좋다, 뭐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 당시 멀리서 수정 씨를 봤었을 땐 정말 말 그대로 그 장학년의 느낌에 조금은 더 이렇게 폐쇄적인 느낌 같은 것들을 받았었지만 요즘 만나면 너무 이렇게 다정한 느낌이 있거든요. 발랄해지기도 했었고. 근데 이런 어떤 변화라는 게 또 인간의 변화로서는 훨씬 더 이제 즐거운 변화라는 생각은 해요. 조금 더 사회에 적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거의 뭐 지금도 사실 거의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주로 이렇게 많이 집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막 생활이 그렇게 활동적이진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이렇게 조금씩 하고 그렇지만 감정은 확실히 많이 더 열려 있고 물론 그때보다는 더 경험도 많아졌고 아무래도 많이 달라졌죠. 근데 그렇지만 또 저는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점점 그때보다는 그때 그 모습으로 계속 있었으면 진짜 이렇게 살아나가기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 정도로 되게 생존을 위한 진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참 배우는 좋은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자기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땠었는지를 영화라는 정말 딱 어떤 것으로 남겨놓고 남겨둘 수 있다는 게 네. 정말 큰 행운이고 정말 저는 축복받은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시간이 배우를 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느껴지는 게요. 사실 저는 시네마테크 영화를 언제 처음 알게 됐냐면 2007년도인가 8년도인가 그래요. 그때 박찬욱 감독님이 그때도 이렇게 시네마테크 친구들을 똑같아요. 그분 지금 하시는 분들 그렇죠. 계속 계셨었는데 오랜 친구분들이시죠. 오랜 친구분들이 계속 쭉 이렇게 감독님들이 주축으로 일을 하셨었는데 그때 제가 아마 사이버그지만 괜찮아를 네. 박찬욱 감독이랑 촬영하고 난 다음에 인연으로 막 영화도 자주 보러 다니고 이럴 때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놀러와 이런 영화제가 있다. 그래서 와서 그때 처음 고전 영화라는 걸 본 거예요. 제가 배우인데도 제 생애 처음. 어머 이러고 이런 세상이 이런 세상이. 근데 심지어 영화가 재밌어. 그리고 영화적으로도 공부가 될 정도로 영화를 좋아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공부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화들을 좋아하기 시작해서 접해서 하면서 막 흑백 영화들도 보고 막 그때 네 배우들 보고 이럴 때 느낌이 어떠냐면 저 배우들은 지금 이제 없는 분들도 계시고 할머니 되신 분들도 네 계시고. 많이 이제 더 나이 드신 분들 계시고 그렇지만 이 영화는 영원하잖아요. 그분들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까지도 우리의 세대가 끝이 나고 그 다음 세대가 돼도 영화는 남아 있을 거고 그걸 가지고 그 세대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정말 영원하게 남겨둘 수 있다는 것, 존재해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오히려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작품 한 작품 현재에서도 중요하게 잘 더 찍어야겠고 멀리 보고 좋은 작품들 커리어를 필모그래피를 쌓아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작년에 리버 피닉스를 처음 본 관객이 있다면 그 관객에게 있어서 어떤 뭐 데인드안과 리버 피닉스는 같은 그냥 비슷한 배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들이 몇 년도에 태어났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그렇게 임수정이라는 배우의 느낌도 그 영화 속에 머물렀던 그 시기로 딱 박제돼서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진짜 부러운기도 하고 배우로서 아마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프라이드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얘기를 해볼까요? 저 뒤로 한번 갈까요? 네, 남자분요. 가끔 여기 이쪽으로 옮기신 다음에 처음 오신 거죠? 처음 왔어요. 여기로 옮긴 다음에 여기도 자주 오세요. 그래서 네. 임수정 출몰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사실 저는 다른 영화 이제 다른 또 이제 네. 감독님들이 추천해주신 작품들 몇 작품은 저도 이제 보려고 얘기를 좀 어떤 영화를 예매하셨는지 비밀일 것 같지만 네. 저도 뭐 이렇게 시네 토크 같은 거에 참여를 하려면 했는데 이제 너무 예매율들이 치열해서 말고 이제 감독님분들이 몇 분 이제 추천해주신 분들 작품 중에 저도 이제 보고 싶은 몇 개만 근데 지금 골라놓은 상태예요. 보려고 기간 내에. 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참고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우선 리버 피닉스 얼굴을 이렇게 큰 화면에서 보게 해주신 분께서 감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질문은 임수정 배우님 개인 질문. 커리어에 대해서 질문 네.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제 네. 앞으로 남은 배우 커리어에서 하고 싶은 역할이 혹시 어떤 게 있으신지 오늘 이렇게 작품 추천해드렸던 것처럼 이런 영화에 저런 역할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남은 배우 생활 안에서 해보고 싶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뭐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아니고 말로 설명해 주셔도 되시고요. 네, 뭐 그냥 이렇게 사실 뭐 지금까지 이제 보여드렸던 작품들도 좋은 그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서 감사한데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죠. 예, 지금 뭐라 그럴까요? 여배우로서 네. 진짜 여배우다운 역할, 뭔가 배우 말고 그냥 여배우 이렇게 그런 여배우다운 역할들을 더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서 생각이 들고 그 전에는 제가 참으로 그냥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조금은 더 뭔가 소녀성을 그래도 많이 갖춰져 있던 나이에 비하면 저는 이제 계속 나이가 점점점 그렇게 되는데 그런 캐릭터를 그래도 많이 맡았었기 때문에 그쵸. 조금 더 여성성 혹은 여자 음. 여배우가 보여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뭐 정말 절절한 정말 가슴 깊은 사랑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여자니까 뭐 엄마, 그쵸? 엄마 역할에 대해서 가족을 향한 그런 여성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여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성숙한 여자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을 이제 만나게 되지 않을까 희망해요. 그리고 또 그런 역을 맡아서 더 깊은 연기를 보여주고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참 배우라는 직업이 뭐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선택해서 이런 역할을 맡겨주지 않으면 절대 그 역할을 연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수동성이라는 것들이 또 있는 네,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원하는, 뭐 상상하는, 희망하는 캐릭터들은 있을 수 있지만 직접 제작하거나 만들지 않고서는 그러니까요. 본인이 감독하지 않는 네, 이상 사실 그래서 헐리우드 배우들은 많이들 그렇게 하다가 작업을 망하기도 하죠. 뭐. 한데 그 정도의 자본력이 있는 것들 한두 번 만원한다고 해서 뭐 그들은 그래도 살아가더라고요. 그쵸. 근데 조금 아직은 그 정도의 이제 그렇지만 뭐 어떤 기회가 된다면 뭐 어떤 시나리오를 개발한다든지 아이디어를 뭐 나눈다든지 이런 작업에는 충분히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렇지만 뭐 작가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쓴다든지 뭐 연출을 한다든지 이런 좀 그냥 배우도 아직 완성도 있게 연기를 아직 못 보여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연기 본연의 배우 본연의 자세에 충실해서 연기에 집중하는 앞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다. 근데 리버 피닉스도 그렇고 뭐 아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그랬을 거고 임수정 씨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타고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타고난 아름다움을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실 제공하고 누리고 하는 어떤 그 청춘의 시간들이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레오 같은 경우는 그 시간들을 사실은 아주 힘겹게 몸고생으로 통해 가지고 그렇죠. 이제는 이제 다른 방식의 배우가 되기도 했고 아마 거기서 벗으려고 끊임없이 너무 굉장히 많이 네. 치열하게 해왔던 것 같은데 만약에 리버 피닉스도 사실은 살아있다면 그랬을까요? 정말 어려운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렇긴 생각도 한데 그러기엔 그의 아름다움이 너무 다시 임수정 씨로 돌아와서 그래서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그냥 등장하기만 해도 내가 어떤 방식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누구랑도 다른 어떤 매력이라는 게 존재하는 어떤 시기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소녀들이 가지게 되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에게서 지금도 여전히 아름답지만 사실은 그것만으로 승부할 수 없는 어떤 나이들이란 것들이 모든 배우들한테 그건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시기에서 사실 많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특히나 여배우들 같은 경우는 오게 되는 어떤 갈등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시험대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본인 안에서 그 고민도 정말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저도 20대 때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제가 사실 장하은연이 10대 문근영 씨하고 같은 이제 자매로 나오면서 사실 근영 씨 같은 경우 그때 실제로 중3이었는데 저는 24살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좀 네. 심각할 정도로 그냥 몇 살 차이 안 나는 자매 같아 보였죠. 그래서 아마 네. 그랬을 텐데 그로부터도 이제 쭉 이렇게 작품들을 해오면서 저도 이제 그때는 조금 욕심이 또 있었나 봐요. 너도 여배우처럼 보이고 싶은데 왜 나한테 다 이렇게 소녀하지? 자꾸 교복을 입히지. 교복을 계속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약간 처음에는 조금 향후 몇 년 동안에는 좀 고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뭘 어떻게 해도 크게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지금 그냥 있는 상황에서 잘 받아들이고 작품을 연기를 해 나가야겠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뭐 좀 더 성숙한 느낌의 것이 보이겠지라는 기대를 하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여튼 그 시기가 그래도 좀 그런 비슷한 고민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질문하신 분이 아마 그 어떤 요즘 영화들을 보시면서 아 저런 역할 나도 좀 그걸 꼭 한국 영화가 아니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자극을 줬었던 어떤 영화 같은 게 있으셨어요? 아니면 배우의 연기나 캐릭터? 제가 하여튼 그 순간에 집중하고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최근에 사실 영화를 꽤 많이 봤는데 얼마 전에는 레버던트를 봐가지고 네. 참 네. 배우란 힘든 네, 거더라고요. 힘들었네요. 저도 힘들었고. 네. 근데 뭐 하여튼 음악이 정말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네. 하여튼 뭐 다른 영화 얘기긴 하지만 그냥 근데 항상 저는 그래요. 막 어떤 영화들 보면 그때 막 너무 감동하고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다 좋고 그냥 영화 보면 볼수록 영화를 너무 사랑하는구나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화 정말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저 오늘 이런 개인기까지 나올 줄 진짜. 몰랐어요. 진짜. 영화 놓치지 마세요. 네, 영화가 정말 너무 보는 것도 좋지만 만들 때도 너무 좋고 진짜 영화 배우로 불릴 때가 정말 행복하고 더 좋은 배우로 모습을 더 좋은 연기로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다짐을 오래 많이 했거든요. 초에 아직 1원이니까 그래서 그냥 영화라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좋다라는 걸 느끼고 이런 자리도 정말 행복하고 제가 좋은 영화를 추천해서 함께 볼 수 있다는 것도 네. 정말 뭐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이 막 공감하고 공유하고 얘기하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신나고 영화 보고 나오면 이제 같이 꼭 보는 일행들하고 영화에 대해서 막 뒤에 얘기하고 이런 것도 참 좋고 영화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분발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영화는 꼭 놓치지 않으시는 네, 거예요. 놓치지 않겠어요. 네, 또 가볼까요? 예, 여기 여자분 들어갈까요? 저희 시간이 금방 이렇게 가네요, 벌써 50분이 지났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수정 언니 배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배우 태어나 주셔서도 감사하고 배우해 주셔서도 오늘 감사하고. 아유 제가 진짜 제가 감사하네요. ING 처음 보고 많이 인상 깊어서 너무 좋아하게 됐는데 네, ING요? 네, 네네, ING. 감사합니다. 보면서 좀 힘들었던 장면이라던가 기억 남는 장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런 고전 영화나 리버 피닉스가 나온 영화 하나 더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사실 뒤에 앞에 얘기는 일단 재영한 데를 참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요. 아니 진짜 오래됐네요. 네, 진짜. 오래돼가지고 어쨌든 자 그게 이제 저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음악 감독님을 하셨던 방준석 감독님을 사실 얼마 전에 사석에서 또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 이제 너무 오랜만에 봤다고 막 이런 얘기를 인사를 두고 받았는데 음악이 정말 좋았고요. 저는 이현 감독님 오랜만에 또 영화 찍고 계시죠? 네, 찍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응원을 멀리서 지금 하고 있고 그 영화의 전체적인 저는 감성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캐릭터에 갖고 있는 사실 이렇게 손에 장애가 있는 아이인데 그거에 대한 감정보다도 전체적으로 그냥 소녀의 어떤 성장 이야기, 사랑 이야기인데 그냥 감독님이 원하는 어떤 감성 연출하고자 그런 것들이 참 좋았던 것 같고 영화의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전체적인 뭐라 그럴까요? 영화의 결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참 좋은데 그게 좌우하는 것이 배우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뭐 어떤 미술 뭐 이런 것도 있죠. 음악 뭐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그냥 그 영화의 정서가 좋았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 아니 말을 해보려는데 아무리 말을 하면서 떠올리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그러게요. 김래원 씨가 참 그 네. 당시만 해도 그렇게 풋풋하던 그런 어떤 영화를 찍을 때도 있었는데 요즘 남자 배우들은 주로 이렇게 거친 남성 아니면 많이 보통 할 일이 별로 그렇죠. 없는 느낌도 들고 그 멜로 장르의 실종이랄까 하는 것이 결국 참 배우들이 또 굉장히 아름답다, 꼭 얼굴이 아름답다, 몸이 아름답다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어떤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좀 앗아가고 있다는 생각도 좀 좀 드네요. 아쉬운 면은 네. 사실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언젠가는 또 아신 적 있습니다. 네, 그런 흐름이 좀 또 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래도 끊임없이 멜로 장르에 대한 것들이 제작이나 기획이 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현저하게 그 이제 확률이 떨어지죠. 떨어지긴 하기 때문에 대중들이 느끼기에도 이렇게 좀 많이 맞다. 차이가 있는데요. 하지만 뭐 열심히 해야죠. 예. 그리고 그 리버 피닉스 작품은 사실 저도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몇 작품을 추천받은 작품도 있고 몇 작품을 찾았었는데 못 봤어요. 그 눈 제가 갖고 싶네요. 네. 리버 피닉스 영화 이것밖에 안 본 이 생눈을 네. 갖고 싶네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직까지 너무나도 리버 피닉스를 만날 때 많다라는 거. 그 눈 제가 사고 싶네요. 굉장히 막 설레고 오늘도 다시 한번 네. 얼른 가서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몇 작품이 있는데 한두 네. 작품이 더 있잖아요. 아이다호 같은 경우는 아마 굉장히 좀 다행인 게 이제 시드니 루맥 같은 경우는 감독님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로 아주 좋은 화질의 막 블루레이 같은 것들이 나올 확률이 좀 적다고 본다면 아이다호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님께서 직접 또 블루레이 버전을 만들어 주시기도 해서 조금 더 그 시기에 어떤 리버 피닉스의 솜털까지 느껴지는 그런 화질의 그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조그만 노력을 하시면 구입을 하실 수도 있고 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때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러니까 스탠바이 미를 찍고 스탠바이 미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아주 소년들의 또 이야기를 담은 너무너무 좋은 작품인데 그게 86년도고 이게 88년도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 3년 사이에 이 친구가 얼마큼 많이 성장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때가 이제 소년과 청년의 중간 사이의 어떤 아름다움이라면 아이다호로 갔을 때 이제 정말 청년만이 가질 수 있는 오묘한 퇴폐미까지 가지고 있는 정말 너무 기대가 되네요. 아이다호는 네, 정말 내년에는 아이다호를 추천해주세요. 그때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또 다시 한번 또 이런 미소를 막 이렇게 네, 보고 발사하면서 계셔서 네. 아이다호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설레네요. 네, 내년에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영화라는 것이 많이 보면 좋긴 한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맞아요, 네. 네,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내가 좋은 영화가 사실 그게 좋은 영화고 찾아보기 시작하면 정말 봐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최동원 감독님이 그때 한번 몇 년 전에 저는 이제 전우치로 같이 네. 또 작업을 하면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수정 그 영화 봤어? 그런 거 좋아하시죠? 네, 막 얘기를 해주세요.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 그러면서도 꼭 한마디를 붙이시는 게 저 못 봤는데 그럼 너무 부럽다고. 네, 그 눈 갖고 싶다고. 네.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아직도 봐야 할 영화가 이렇게 많으니 얼마나 부러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맞아요. 근데 영화라는 건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누군가가 만들고 있고 누군가 연기를 하고 있고 계속 태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영화의 탄생의 속도를 우리 이런 개개인이 따라가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든 영화를 내가 다 섭렵하겠어라고 한다고 그게 가능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네, 되고 그냥 맛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게 미식이라면 정말 그 약간 영화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생각되는 어떤 취향을 가지고 그것을 좀 찾아가는 과정들이 아마 이 시네마테크라는 공간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굉장히 되게 귀한 공간이라는 생각도 저는 해요. 네, 저 참 좋아해요. 그래서 좋은 추천작들을 이렇게 보면 그 중에서 이제 저도 보고 싶은 거를 찾아서 보는데 그러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소속된 사람이 전혀 아니지만 그 시네마테크에서 임수정님께 선물을 전달하라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세상이. 이게 뭐 갑자기 올레 TV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저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게 뭐였지? 대자뷰였는데 생각했는데 인터뷰를 하다가 그 네. 마지막에 이렇게 뭘 그런 거 주시더라고요. 네, 이게 시네마테크 서울 아트시네마 이게 뭔가 백지수표 같은 건가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시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지도 몰랐는데 벌써 1시간 가까이가 지나갔는데요. 뭐 본인이 출연한 영화를 가지고 얘기하는 기회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일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런 기회들은 많겠지만 이렇게 추천하고 본인도 이제 좋아하는 이 영화를 함께 이야기했던 오늘 어떠셨는지 또 마지막 인사와 함께 소감 부탁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도 영화를 좋아하고 하는 관객으로서 같이 앉아서 영화도 보고 영화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리고 꼭 보고 싶었던 영화를 또 스크린에서 볼 수 있게 된 기회를 이렇게 이런 자리가 있다라는 것도 참 너무 감사하고 또 그래도 이렇게 또 많이 와주시는 것도 참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남의 영화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영화로 더 자주 얘기를 할 수 있게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올해 개봉 앞둔 영화들이 또 있죠. 예, 근데 한 작품이 있어요. 네. 비밀일까요? 아니요, 왜일까요? 네, 시간의 타짜라는 영화긴 한데 곽재훈 감독님의 네. 작품이고 이제 조정석 배우와 이진도 배우와 함께 나오는데요. 그 작품 사실 아직 제목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서. 가제라서 그렇지만 하지만 뭐 임수정 씨와 조정석 씨가 나온다는 것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네. 여러분들이 계속 계속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아까 이제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 순간에도 영화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저는 그냥 그 만들어진 현장에 계속 있는 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배우 본연의 자세로 더 좋은 영화들 자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시네마테크에서도 오가다가 자주 뵀으면 좋겠고 또 극장에서 배우로서 또 저희가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자주 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긴 시간 또 그리고 오늘 완전 추운 날씨에 또 함께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